박상용 검사의 역속 싹 다 불러라. 술파티 현장 한번 재현해보자. 지금 이재명의 공소를 취소를 하려는 그 굿을 만들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시작을 했죠. 예상대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것이다. 정인, 채택, 자기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사람 다 불러들이고, 또 불리하게 할 사람은 아예 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작 기소를 했다고 하면서 그 기소한 검사는 뺄 수 없죠. 그런데 그 검사는 불러들이되 아마 발언을 막 차단을 하고 할 것이다. 는 그런 전망을 제가 해드렸고, 검사들이 과연 출석을 할 것이냐. 이제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는 이 대북송금 수사했던 이 국정조사가 위헌이고 위법이다. 일단 그 국정조사, 국정감사법에 보면은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겁니다. 분명히 이 재판의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시작을 해놓고는 지금 공소 취소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궤변을 하면서 밀어붙이는데, 그래서 그런 위헌 위법한 데는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검찰에서 가이드라인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침을 달라. 그런데 정성호도 그 정인으로 소환됐습니다. 정성호가 적극적으로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헌 위법이지만은.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그 검찰총장 권한대행 더 나가야 되고, 그러면 검사들도 다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들이 나가서 한바탕 이제 판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은 예상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1차 정의는 기관 정인, 그러니까는 검찰이나 아니면 법원 행정처나 이 국정원 이런 데서 102명을 채택을 했죠. 그런데 이제 추가로 이 일반 정인으로 지금 31일 또 채택을 합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은 이제 수백 명 규모의 정인이 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일반 정인은, 민주당은 지금 대북송금을 우선적으로 지금 치고 있죠. 왜 대북송금에 이렇게 목을 매느냐? 이재명도 그렇지만은 이화영을 구해줘야 됩니다. 이화영이 지난번에 8.15 특사 조국 놓을 때 그때 특사 시켜달라고 했었죠. 그런데 특사를 시켜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하나의 그 재판을 받고 있고, 하나는 대법원에 확정돼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특사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있어서 특사를 못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진행 중인 재판을 공소 취소를 해줘 버려야 된다. 이거는 이재명하고 공범 관계니까 이재명도 공소 취소가 되는 거죠. 이하영이 지금 자칫 한마디만 하면은 이재명은 사실상 끝납니다. 처음에 진술했던 거, 그 대북송금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그 진술로 돌아가 버리면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하영은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하영도 공소 취소를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북송금에 지금 몰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정인으로 우선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부르고, 또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남욱을 부르겠다. 자, 남욱은 그때 그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하는 바람에 돈방석에 앉았죠. 그 법원에서 지금 계속 그 전에 이재명에게 이 불리한 진술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진술을 바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 편이라고 해서 일반 정인으로 이제 부르는 것이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이재명에게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좀 이재명에게 불리한 그런 진술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검찰이 회유해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또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성태도 지금 그럼 돌아섰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부르겠다는 거죠.
만약에 김성태가 그 전에는 자기가 돈을 대신 내줬고, 그래서 그것을 이재명하고 통화하면서 이재명이 고맙다는 말을 2번이나 했고, 이런 진술을 했는데, 그걸 또 지금, 좀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런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김성태하고 이 남욱을 이제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 정인으로 부른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언론 보도도 지금 당장 이대로 가면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정인들이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제 알리면서 이런 정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더 해야 됩니다.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김현지는 그때 뭐 대장동 사건이나 모든 걸 다 관여를 했죠. 뭐 심지어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설주환 변호사에게 변호사 그만둬라, 이하영 변호사 그만둬라 통보를 한 사람도 그 김현지고, 그러니까 김현지가 당연히 나와야 되죠. 조작 기소를 했다고 하면은 다 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는. 그런데 김현지를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이재명도 출석이 필요하다. 이재명 출석이 필요하죠. 본인이 당사자니까. 본인은 거기서 완전히 빠지는 척 하면서 조작 기소했다. 그리고 그 김성태의 과거 진술, 그 하나 가지고 저 필리핀에서 증거 조작은 무슨 납치살인이나 강도보다 못한 짓이다. 더 나쁜 짓이다. 이렇게 했죠. 그럼 이재명도 나와야죠. 근데 뭐 그런 것이 이제 콧방귀도 안 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제한된 그 공간에서나마 적극적으로 이재명의 기소가 조작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다 밝혀내야 됩니다. 예상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국정조사를 자꾸 이제 거부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받아들여서 이 전략을 잘 짜고, 또 검사들이나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나 뭐 나중에 이제 그 판결 관련자 유죄 판결을 하는 판사들도 이제 나올 수가 있죠. 지금 법원 행정처장은 불러놨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사실상 이게 재판이 법정에서 중단된 재판을 국회에서 진행을 하는, 이재명 재판을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언론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위법하다, 위헌적이다, 이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게 민주당이 강행을 해서 이루어지면은 정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쪽에 언론도 좀 이제 조금씩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더 퍼블릭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퍼블릭 인터넷 매체죠. 국힘의 기회인 이 공소 취소 국조. 자, 국민의힘의 기회다. 이런 이제 보도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왜 자꾸 그 공소 취소를 마치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언론들이 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이게 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기회가 된다. 자, 그 내용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정인 요청을 했는데, 그 박상용 검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위법하다고 주장을, 위법한 국정조사라고 하고 있지만, 위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죠. 지금 정성호는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런데 박 검사는 지금 여러 가지 우파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이 언론에 쓴 대로 좌파 성향의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도 내가 그 출연하겠다, 공개적으로 출연을 요구하면서 지금 좌파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하나하나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가서 여기서 진술을 하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다. 그 이하영에게서
그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걸 이제 TV로 생중계되는 데서 이 국정조사에서 정인 선수도 하고 하게 되면은 상당한 어떤 회오리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도 이제 그런 부분에 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이 국정조사가 이재명의 이 범죄를 털어내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언론 보도가 지금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오히려 국민의힘에 기회가 될 수 있다. 각종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밀리고 있는데도 또 그 일부 조사에서는 이재명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죠. 저도 몇 차례 전에 들었죠. 이재명 재판 재개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도 아무리 이재명의 지지율이 높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여론조사에서도 재판은 해야 된다는 게 한 50%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50% 재판을 해야 된다는 국민이 이게 이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면은 저희 상당히 이제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해서 과연 이게 재판을 재개해야 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공수를 취소를 해야 되는가 이재명이 정말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걸 국민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에 기회가 될 수 있다.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그것이 확 드러날까. 그런데 지금 검찰들 말을 직접 국민이 들어보고 그다음에 관련 사건 공범들이 다 유죄를 받았죠. 이재명도 뭐 선거법은 이번에 이제 뭐 대법원까지 갔기 때문에 공소 취소 대상이 아니어서 국정조사에 안 넣었지만은 다 유죄를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국민의힘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여론도 지금 점점 좀 힘을 받는 그 상황이 되고 있죠. 1차로 지금 7개를 여론조사 대상으로 그 국정조사 대상으로 했지만은 그 중에 가장 1차로 불이 붙을 게 뻔한 게 바로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이화영을 위해서 또 이화영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거 털어줘야 되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재명이 나중에 이 재판을 받게 되면은 이것은 특가법상의 뇌물죄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는 그 형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빨리 이것을 털어놔야 되니까 대북송금 먼저 취소하자. 이 작전을 지금 민주당에 쓰는 거죠. 어제 제가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소개해 드린 것 같이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특위위원들 비공개 전략회의 그 내용이 어제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죠. 일단 쌍방울 사건의 모든 포격을 퍼붓자. 대북송금의 7개 중에서도 대북송금.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일단 쌍방울 사건의 모든 포격을 가한 다음에 B 의원과 C 의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맡고 나머지는 다시 쌍방울로 때려야 된다. 핵심적인 것들만 끊어서 기간 보고의 포커스도 쌍방울이 돼야 한다. 대북송금을 먼저 무조건 공소 취소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빠르게 조작을 말할 수 있는 사건에 집중해야지 섞이면 안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하자.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대북송금이 이거 제대로 공소 취소 안 해주면 이화영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때 8.15 특사할 때 조공만 해줬다고 이화영이 폭로할 거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돌았죠. 그래서 이 대북송금을 가지고 일단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도 어제 나왔다고 합니다. 첫날은 쌍방울 김성태를 나오게 하고 안 나오면 동행명령 내고 찾아가서 분위기를 띄우자. 제일 좋은 것은 현장조사다. 현장조사다. 이 현장조사는 뭐냐면은 쌍방울 쪽으로 쳐들어가겠다는 이야기죠. 김성태한테 쳐들어가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같은 현장조사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입니다. 현장 가서 그러니까는 이 김성태가 있는 현장이 아니고 그 여러 파티, 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그런 그 현장에서 점검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는 검사들이 보통 어떤 사건의 범인을 잡으면은 현장
검증을 하죠. 그런 식으로 현장을 재구성해서 보자. 과연 이 술이 들어갈 틈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어제 오늘 계속 그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린 페이스북 그 박창룡 검사의 페이스북을 보시면 언론사하고 방송사에도 요청드립니다. 연어 술 파티 현장 재연을 한번 해봐달라. 현장 재연해보자. 지금 계속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뭐 술 파티를 벌여서 뭐 이하영을 회유를 해서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고 하니까는 그럼 현장 재연 한번 해보자. 연어 술 파티 논란이 지금 2년째인데 그동안 수원지검 자체 조사도 있었고 경찰 수사도 있었고 법원 판단에서 전부 다 사실 무근 결론이 났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나서 법무부 자체 조사에서는 술 파티가 있었다고 그냥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리고 현재 6개월째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인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50일 동안 100명도 넘는 정인을 불러다가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국력을 낭비하느냐? 그렇게 국력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하영의 국회 정언이 공개되어 있고 법무부 자체 조사 결과 기록 전체가 지금 시중에 다 떠달아 있는데 그러면 간단하다. 술파티가 있었다는 이하영 정언하고 법무부 자체 조사 결과 가지고 그 결과만 가지고 현장에서 재연해보자. 그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하영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놓은 그 조사 결과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보자.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잠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탐사 보도를 할 것도 없는 아주 쉬운 보도가 된다. 패널들 불러다가 상상력 대결시킬 필요 없이 직접 재연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자, 첫 씬은 제가 알려드리겠다. 미션은 23분 만에 연어 술 파티로 이화영 자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타이머 돌아갑니다. 18시 37분까지 소주 4병, 물 3병 구매하고 자, 레디 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현장에서 재구성을 해보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 18시 37분이라는 것이 어제도 페이스북에 이 내용을 썼습니다. 어제도 박창룡 검사가 써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국조특위위원장이 서영교죠. 서영교 위원장님 국정조사에서 연어 술파티 현장 재연을 요청드립니다. 해서 지금 4월 9일에 이 계획서에 보면은 4월 9일에 국정조사 현장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 검찰청에 그냥 법무부 자체 조사 그래 술파티가 있었다고 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장을 실제로 재현해 보면은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법무부 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2023년 5월 17일 18시 37분경까지 이 검찰청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하고 물 3병을 샀다. 쌍방울 직원이.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소주병은 치우고 물병으로 이제 갈아치웠다. 물은 다 엎질러 버리든지 했겠죠. 하여튼 그것이 구매됐고 당일 17시, 그러니까 19시 경에 설주한 변호사, 그때 이하영의 변호사인 설주한 변호사가 같이 이제 입회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저녁 시간에 돼서 저녁 먹으러 간다고 하고 나갔다가 온 사이에 술파티가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주한 변호사는 이거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이제 조사 결과를 막 엮어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 현장 검증을 해보면 다 드러날 것이 7시 37분, 18시 37분, 그러니까 6시 37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술도 사고 술도 먹고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7시에 설주한 변호사가 청사로 복귀한 거로 그 조사 결과도 돼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3분 동안 연어하고 술파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현장을 한번 다시 재현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23분 만에 자, 이게 그 법무부 조사 결과에 놓은 겁니다. 23분 만에 이루어졌다는데 편의점에서 소주 23분 동안 편의점에서 소주 4병하고 물 3병을 사고
물 3병의 내용물을 비운 뒤에 소주를 거기다 나누어 담았어. 이 5분간 이동해서 수원지검 당직실에 도착을 했다 치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출입기록도 안 남기고 그 쌍방울 직원들이 어떠한 출입기록도 안 남기고 이 당직실을 통과를 했다. 그리고 13층으로 올라가서 출입기록 하나도 없이 검사실 스크린 도어를 통과를 하고 1313호실 검사실을 지나서 교도관들이 있는 공간을 거쳐서 영상 녹화실로 이동을 해서 소주가 담긴 물병 3병을 외관상 물병처럼 비치를 하고 거기서 술을 먹었다. 검사, 수사관, 교도관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은 채 술을 따라서 먹었다. 연어 덮밥을 먹는 과정에서 이화영에게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이후 설주한 변호사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모든 흔적을 다 제거해야 된다. 23분 동안에. 소주 4병을 다 먹고 해유도 다 하고 모든 흔적을 다 제거했다. 인간으로서 물리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시간이다. 그럼에도 가능하다고 다른 주장을 하니까는 그러면은 굳이 국회에서 상상력 동원해서 이제 공방을 이어가기보다는 기자들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현장에서 직접 재현해보자. 그게 더 빠른 거 아니냐. 맞는 말이죠. 그 수원 지금까지 직접 현장 조사를 지금 하겠다고 하니까 이 간단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의 현장 재현을 실시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이거 하자. 이렇게 일종의 그 역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23분 동안에 무슨 소주를 다 마시고 흔적 다 지우고 그리고 그 같이 그 교도관들 개호 교도관들이 그런 장면 보지 못했다고 전수조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우기니까 그러면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박창룡 검사가 역습을 하면서 기습적으로 딱 문제를 제안을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 하나뿐이 아니고 대북송금 이것뿐이 아니고 대장동 수사했던 검사 강백신, 엄희준 이런 검사들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은 제가 조금 전에 그 기사 내용 소개해 드린 대로 충분히 이 사안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쪽으로 갈 수가 있고 이게 지방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핵심 이슈로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전략적으로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은 좀 반전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계속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소개해드린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실제로 국정조사에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막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부터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